네, 학성중학교 1학년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 첫 시간으로 공간의 규모에 따라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역 구분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이 지역 구분을 제대로 해야 1학년 사회는 물론이고 2학년, 3학년에 가서 역사 수업까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좀 자세히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5대양 6대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계의 지역 구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땅덩이와 커다란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죠. 여기 이제 북한과 남한, 요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 커다란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와 붙어 있는 유럽 대륙, 그 다음에 또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다음에 이쪽에 밑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주변의 섬들을 모아서 우리는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남쪽에 남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우리가 보통 6대주라고 해서 6개의 대륙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요 밑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남극 대륙까지 해서 7개의 대륙으로 표현을 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대륙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장 넓은 바다를 우리는 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메리카 대륙과 여기에 아프리카,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의 밑에 있는 바다를 인도양, 이렇게 크게 3개의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북극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남극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크게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구분을 해보면, 대륙의 구분을 좀 더 자세히 해보면 아시아부터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요 아시아의 기준이 되는 거, 요 인도 보이죠? 이렇게 세모로 튀어나온 요 인도 주변의 요 나라들 우리는 이제 남부 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남부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아시아, 우리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있죠? 사방. 그래서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남쪽, 미안합니다.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북쪽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남부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해서 여기를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해서 서남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이면은 이쪽은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표현을 하겠죠.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중간에 있으면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점이지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곳을 점이지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딱 나뉘지 않는 곳도 있긴 있어요.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곳. 그래서 아시아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보면은 좀 자세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남쪽에 있는 이런 유럽들을 우리가 남부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을 우리는 북부 유럽 또는 북서부 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부터 해서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여기를 동유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는 수도가 그 유럽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우리는 유럽에 포함을 시키죠. 러시아의 대부분의 땅이 아시아 위쪽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수도가
유럽 쪽에 있고 인구가 유럽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부분의 땅, 아시아 위에 있는 땅은 얼어붙은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이쪽에 우리가 아주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우리가 북부 아프리카는 아니고 이 밑에는 이제 남부 아메리카, 이렇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미안해요. 북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로 나누는데 사하라 사막은 굉장히 큰 그 이동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다른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는 오히려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함께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는 합쳐서 건조 문화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요. 이 남부 아프리카는 오히려 다르게 하나의 북부 아프리카랑 단절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 때문에요. 이게 이동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와 그다음에 뉴질랜드 요렇게 또 하나의 묶음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여기에는 우리가 뭐 아메리카 원주민, 흔히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이면서 요렇게 함께 비슷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남아메리카는 이 남부 유럽, 특히 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요렇게 라틴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라틴은 남부 유럽 인종의 라틴족이거든요. 그래서 남부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유럽 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나라가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크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실제로 뭐 더 세부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교류가 많은 곳과 교류가 적은 곳. 그래서 그들끼리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냐? 뭐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게 되면서 문화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화권을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도 보면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쌀 문화권이에요. 벼농사 문화권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가 건조 문화권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안에서도 남부 유럽, 북부 유럽, 동유럽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극 주변에도 북극 문화권이 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도 비슷한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오세아니아 쪽에 자기들끼리 또 비슷한 문화권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은 우리가 좀 더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할 때 많이 듣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지역들이. 그래서 정치 뉴스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지역 뉴스를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을 보면 지역 구분을 해놓으면 좀 더 박학다식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먼저 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분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쪽을 북부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우리 밑에는 중남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부지방을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요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함경남도 요를 기준으로 요 북쪽을 관북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양을 포함한 그 평안남도 위쪽을 관서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해서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 강원도 두 지역을 관동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동지방, 강원도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우리는 실제로 쓰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지방을 주로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냥 강원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부지방 안에, 그러니까 그 남한에서만을 따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강원도, 북한의 강원도와 남한의 강원도는 합쳐서 관동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서, 관북, 관동. 자, 그러면 남한을 하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은요, 이 강원도는 우리가 강원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남한의 행정구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크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어디냐면 서울이죠. 그 다음에 6광역시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과 가까운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하면 6개 맞죠? 그 다음에 1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이 되겠죠. 그리고 8도 해서 8도가 어디냐면 경기도, 그 다음에 북쪽부터 내려올게요.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총 8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구역은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 8도가 돼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이렇게 있죠.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행정구역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지역이 있을 거예요. 크게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요 지역을 말해요. 수도권. 수도권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와 경기도와 인천을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강원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강원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어서
요 지역 있죠.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 부산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영남지방, 영남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남은 할 때 영자는 무슨 영자냐면요. 고계령자예요. 고계령.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 조령, 중령, 뭐 문경세제 할 때 그 조령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산맥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태백산맥과 이렇게 지나가는 소백산맥이 있는데요. 소백산맥 위에는 옛날부터 소백산맥을 건너는 이렇게 고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개의 남쪽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영남지방이라고 불리던 지역이 여기 경상남도 지역이에요. 경상남북도를 포함한 이 지역을 영남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원 지역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누는데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방을 영서지방이라고 얘기하고 동쪽 지방, 태백산맥의 동쪽 지방을 영동지방이라고 해요. 태백산맥 위에도 고개들이 많은 고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 영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충청지방 있죠. 여기 충청지방. 이 충청지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청이라고도 얘기하고 호서지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호서. 그래서 이 호서 할 때 호는요. 호수 할 때 호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강이라고 할 때 호자이기도 해요. 이 호강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강을 금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금강의 옛 이름을 호강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김제 쪽에 이쪽에 또 벽골제라고 하는 호수가 있거든요. 김제 벽골제도 있고 뭐 또 의림지라고 하는 호수도 있고 여러 개의 호수,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의 서쪽에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수의 서쪽, 뭐 금강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해서 호서지방이라고 해서 충청지방을 호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강의 남쪽이다 해서 이 지방을 호남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라도 지방을 호남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자주 나오는 말이 조금 진하게 표시를 다시 해줄게요. 여기에 수도권 지역,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 영서, 영동, 여기 영남, 그 다음에 여기 호서지방, 여기 호남지방.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면은 우리 뭐 그 일기예보 보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지역 구분과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했으니까 다음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공간의 규모에 맞게 크거나 작거나 그 규모에 맞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크게 첫 번째는 대륙과 해양,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건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여기 있거든요. 지금 다 가려서 안 보이는데 대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죠. 좀 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큰 규모로 말하자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에 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표현. 그래서 대륙과 해양, 주변 국가, 그 다음에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하고도 접하고 있죠.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대륙이나 바다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바다와 대륙이나 이런 것들로 함께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리적으로 위치를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와의 표현하는 방법, 주변 국가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관계적으로 위치를 표현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라는 것은 지구를 숫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도는 뭐냐면 지구를 가로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숫자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지구가 이렇게 지구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 건 알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반으로 쪼갰을 때 요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요. 기준. 그래서 이 지구 중심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를 요 각도를 잰 거예요. 그래서 0도. 이 0도가 되는 수많은 점들을 다 연결한 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적도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중심점에서 90도가 되는 지점, 여기가 90도겠죠. 여기를 북쪽 끝이라고 해서 북극. 그 다음에 요 밑으로 90도가 되는 지점을 잡아서 남극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 반을 북쪽, 그러니까 이 각도마다 다 점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30도가 되는, 예를 들자면 요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잡겠죠. 그래서 30도가 되는 점을 또 다 그어서 여기를 우리가 30도 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도가 되는 지점을 전부 다 모아서 줄을 그으면 거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로선은 전부 위선이라고 해요. 가로로 그은 선. 여기도 60도가 있고 여기가 30도가 있겠죠. 여기 30도, 여기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30도 선, 여기 60도 선 이렇게 다 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선은 전부 위선인데 위선 30도, 위선 30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은 북쪽 위도다 해서 북위, 반은 남쪽 위도다 해서 남위고 위선마다 다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북위 60도, 얘는 남위 60도, 남위 30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적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도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도는 저위도가 되는 거예요. 낮은 위도. 그 다음에 이 극지방은 굉장히 위도가 높죠. 90도 숫자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 극지방은 고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쉬워요. 적도, 시읒, 저위도, 시읒, 고위도,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얘도 고위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지구는 구처럼 생겼죠. 구조.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위쪽 반을 우리는 북반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쪽 반을 남반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30도면 뭐 28도도 있겠고 10도도 있겠고 이렇게 도가 다 있겠죠. 자, 아주 세세한 단위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아주 위치가 어디엔가 딱 있어도 여기에 도수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까? 위도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한 가로 경계라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면 쉽겠죠.
알겠죠? 그래서 적도로부터의 각도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가로 경계. 자, 그 다음에 경도는 그러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는요, 세로로 본 거예요. 이 위도는 가로로 한 거라면 경도는 세로예요. 근데 세로 경계를 잡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이게 지구라면요, 여기가 북극이고 남극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지구는 계속 요거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로는 기준점을 삼기가 쉬워요. 적도 반으로 딱 자르면 되니까. 근데 얘는 수없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 기준선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영국에 천문대가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요 선을 우리가 영도로 잡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영도선을 우리는 본초 좌오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눈을 여기에서 뜨고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봐야 돼요. 요 북극, 여기 북극이죠.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북극, 지구를 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을 내려다 봤을 때 여기가 영국이라고 칩시다.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는 선, 요게 바로 본초 좌우선 영도선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몇 도라고 했죠? 360도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60도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얘 역시 어떻게 했냐면 반으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을 그리고 서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동쪽 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경, 서쪽 반쪽을 서경이라고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북이, 남이, 여기 동경, 서경.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경 반쪽을 동경 180도, 서경 반쪽을 서경 180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쪽으로 가고 요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0, 1, 2, 3, 4, 5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결국 180도에서 끝나는 거고 동경.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에서 여기 90도. 여기도 동경 90도가 되겠죠. 서경 90도 쭉쭉쭉쭉쭉 가서 여기도 서경 180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는 같은 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120도가 되겠고, 그렇죠? 뭐 12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150도, 15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30도, 뭐 60도, 여기도 30도, 60도, 서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커지다 결국 180도 선이 같아진다. 이게 서경 180, 동경 180 이꼴 같은 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양쪽으로 점점 0에서부터 커져가서 180에서 만난다라는 거. 이게 서경입니다. 경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서경은 1도씩 커지고 동경도 이렇게 1도씩 커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수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선으로 우리가 나뉘어서 위치를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 영국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얘는 뭐 위치가 크던 작던 간에, 그러니까 그 공간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이런 위치를 우리는 수리적 표현, 수리적 위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행정구역과 랜드마크를 이용한 위치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비교적 공간 규모가 좁은
지역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행정구역을 이용해서 만든 그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주소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6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새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인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랜드마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역사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것들. 그래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유명한 것들이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뭐 에펠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를 한번 이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울산의 랜드마크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세 개의 지역 구분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대륙과 대륙 명칭과 해양, 대양의 명칭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각 대륙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 구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영남지방, 호남지방, 영서, 영동, 뭐 수도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 이런 것들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뭐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랜드마크나 행정구역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규모에 맞게 공간의 규모에 맞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